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 조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지난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회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는 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는, 그것도 표지가 이래서 각각 다른 문서인데 마치 동일한 문서인 것처럼 이 속지하고 겉지가 다른 이런 조작을 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앞으로 몇 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탄핵,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진상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22대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번에 이 관련해가지고 자꾸 오해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조국 사건이니 황운하 사건이니 이런 사건이나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일부 언론이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다시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건 이런 일련의 사건 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왜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드립니다. 예. 이제 다른 질문 있으면 원집에 이승준입니다. 그 제보센터 만들고 나서 공작문에도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술을 어디서 가져왔느니, 연어를 어디서 사왔느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니 이런 내용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됐을까요? 질문 없으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는요, 지난번에 그 이화영 부지사 연애 문자가 나오셨잖아요. 혹시 추가로 계획하고 있나요? 추가로 가야죠. 예,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에게 별건 수사가 있어서 수원지검에 문의를 했더니 별건 수사가 있다고 해서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저희들은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무슨 수사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문을. 근데 분실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5월 7일자 그게 오늘 그게 기록이 나왔었죠. 출정 기록이. 그 다음에 오늘 그 두 가지가 이제 엉터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출정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출정 기록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한 5월에서 6월, 7월 그 사이에 그 압력과 회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정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 시간을 보면 놀라워요. 적으면 8시간, 9시간이고 많으면 11, 2시간까지 돼 있고 그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그 기록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을까요? 6월 19일 그리고 6월 29일 그 문재의 정관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를 소환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버리면 변호사가 접견을 가더라도 못 만나고 접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19일 날 정감 변호사가 접견을 갔을 때는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또 6월 29일도 정감 변호사가 76분 정도 접견을 했는데 그날도 역시 검찰에 소환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과 정감 변호사가 일정을 정감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출정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원지검으로 구치소에서 온 횟수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른바 조서라고 하죠. 조서를 작성한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할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서 작성 사실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않고 있어서 그것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가지고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의 출정 기록, 방영철의 출정 기록, 그 다음에 쌍방울 직원, 지금 이름이 검명되는 2명의 검찰청 출입구력을 공개해야만이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공개고 이것은 검찰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출정 기록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 구치감에서 개호일지를 교도관들이 거기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보통 구치소나 교도관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응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법원이 사실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구치소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답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혹시 어떻게 게 있나요? 자, 없어. 이거 이번에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새롭게 받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렇죠. 근데 김홍기 소장은 몰랐다라고 하는 건 당시 출장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조작된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A 문서에 겉지하고 B 문서에 속지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문서는 A 문서도 아니고 B 문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검사가 그 문서를 제시하고 증인한테 물으면 증인은 검사를 믿는 그 공신력 때문에 그 문서는 객관적으로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검사가 묻는 대로 맞겠지 하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긍정적인 대답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한 증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서, 검찰이 제시한 문서가 표지 발의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건가요? 아니 엊그제 법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근래 그 당시에 제보를 받아서 다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변호인이 그 부분을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